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목일주를 기준으로 다른 천간의 오행들과 조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간목론입니다. 오늘 간목에서 오늘은 5번째 시간 임계를 기준으로 간목과 임계가 어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갑과 임에 대해서 통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분이 충분하므로 가을로 갈수록 격이 좋다. 그래서 간목과 임계가 어울릴 때는 수분이 충분하므로 가을로 갈수록 격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갈수록 격이 좋다는 의미의 뜻은 충분히 그 수분이 따뜻함도 있어야 된다는 의미까지 있겠지요.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항상 보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특히 임계가 겨울에 있었을 때는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의 작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임계를 천간에 두고 있었을 때 겨울이 생이었다. 그럴 때는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의 크기가 반드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에 때로는 그 임계의 크기, 때로는 그 갑이 갖고 있는 사주에서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겨울 간목이 임묘진의 지지에 뿌리가 있을 때 뿌리가 튼튼함으로 살아있는 나무다. 그래서 간목이 뿌리가 튼튼한 나무다. 또 물이 충분하다는 의미의 뜻은 싹이 돋아나고 봄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까지 되니 씨앗이라는 의미겠고요. 때로는 땅속에서 씨앗이 발화돼서 싹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뜻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임계가 없고 경신이 있거나 임계가 있어도 약하고 그 다음에 경신이 있으면 베어서 제목으로 쓸 나무이다. 임계가 없고 경신이 있거나 임계가 있어도 약하고 경신이 있으면 베어서 제목으로 쓸 나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계는 수분입니다. 그러면은 갑이라고 하는 거는 수분이 없는 대들보처럼 써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물기가 없어야 잘 베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계가 있다는 의미의 뜻의 의미는 수분이 잔뜩 있다는 의미의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없으면은 그 수분이 있는 나무를 베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계가 없고 경신이 있거나 이런 말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계가 있는데도 약하고 경신이 있다 이런 의미의 뜻은 살아있는 나무고 또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보니 나무로서 베어지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뜻이 포함하고 있다가 보니 격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목은 크게 되려고 하면은 대들보와 같은 기질을 가져야 되고, 대들보와 같은 기질을 가지려고 할 때는 수분이 없어야 그 나무가 곧고 휘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으면은 결국은 휘게 될 것이고요. 휘게 된다는 의미의 뜻은 대들보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수분이 충분한 나무는 격이 충분하다, 격이 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충분할 때 이걸 베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정화의 힘이 크게 되고요. 때로는 병화의 힘도 분명히 이 수분의 기질을 말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정화가 이 수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의 영향과 병정화의 힘을 살펴볼 수 있어야 그 사주의 격이 크다 안 크다 이렇게를 판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임이 어울릴 때 횡당 유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횡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세로, 가로 이런 말을 할 때 가로 횡자입니다. 가로로 간다는 말이고요. 당자는 위반될 당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양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나무가 위로 잘라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는 간목이면 이렇게 위로 자라 올라가야 되는데 가로로 되어 있다는 의미의 뜻은 늘어져 있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의 의미는 아니고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늘어져 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수양버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나무다 이런 말이고요. 휘기가 쉬운 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여유롭고 환경적응도 잘합니다만은 꼭 큰 대제목으로 격이 크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강물, 바닷물이 밭에 들어오면 뿌리는 썩어버린다. 그래서 뿌리가 물속에 잠긴 격이 됨으로 인해서 갑이 큰 격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임수는 내리는 비가 아니고 고여있는 유동하는 땅의 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는 물이고요. 부드러운 나무다 보니 수양버들이다 보니 인기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예인이 된다 이런 말의 의미도 포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부드럽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내가 여유롭고 주변 사람하고 잘 섞입니다 이런 말의 의미가 말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 갑과 임이 어울릴 때 이 병까지 같이 있으면은 이 물이 말라버리는 격이 돼서 격이 큽니다. 그래서 아주 격이 크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을 때도 많지요. 특히 이제 사주가 신약한 사주여서 임이라고 하는 것과 개라고 하는 것이 희신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임계가 희신의 역할이었을 때는 어떨까요? 크게 말하면은 물이 희신이다 보니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갑질 이런 의미처럼 독불장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유롭고 부드럽게 잘 흘러가고 사람들과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섞여가는 이런 의미를 말을 하겠지요. 그랬었을 때 임계가 희신이었었을 때도 관계가 좋습니다까지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릇이 커서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고위직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투관하면 자신의 온몸을 헌신하는 봉사자 종교관에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갑이 있는데 때로는 임이 있는데 때로는 정화가 있는데 이런 의미까지 되겠죠. 때로는 정화가 있어도 임이 있어도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기도 합니다. 정임합의 기질을 가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는 살신성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봉사자, 헌신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임까지 있으면은 그 부드러운 나무가 더욱 자신의 몸을 태우려고 합니다. 잘 타지는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 정임합의 기세까지 갖고 있다가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아주 부드럽게 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종교가 때로는 봉사자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은 남을 가르치는 선생 이런 의미까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잘 어울려가는 이런 희생자 봉사자의 기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인 설명이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설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겉으로는 봉사자 때로는 사회 종교인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나쁜 의미로 가버리면은 사기꾼이 될 소지도 좀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잔머리를 쓴다라거나 정도를 걷지 않고 때에 따라서 수단별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까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정도까지. 그 다음에 개수를 한번 볼까요? 갑이 개와 어울릴 때는 수근수로입니다. 여기 숫자라고 하는 말은 나무 숫자를 말을 하죠. 그래서 나무니까 크게 말하면은 내가 나무인데 뿌리가 있다. 이슬이 내리는 나무다. 이게 이슬 로자죠. 그 다음에 이슬 로자에다가 물 숫자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있는데 이슬이 내리는 물이다. 이런 의미의 뜻이니까 초목이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서 싱싱하게 화면이 안 보이니까 얼굴을 좀 빼는 게 좋겠습니다. 갑목이 개수와 어울릴 때는 수근수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무 숫자를 말을 하죠. 나무 숫자, 뿌리 근자, 이슬로자, 물 숫자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있고 이슬도 내리고 물도 있다. 크게 말하면은 쓰임새가 많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수처럼 강하게 많이 흘러오는 물이 아니고 적절하게 흘러오는 물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내가 너무 아까 임수처럼 많은 물을 품고 있어서 너무 부드럽다까지는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관계는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가불은 비를 원하지 않고 뿌리에 수분이 넉넉하게 있고 앞에는 태양을 원한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조금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간목은 기본적으로는 대제목을 말을 하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이 어느 정도 수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임수와 같이 강한 많은 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물을 원하기 때문에 개수가 있다는 의미의 뜻은 수분이 넉넉하게 있으면서 태양빛이 있더라도 나무가 말라버리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옥토에 내리는 뭐 보슬비 정도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여름철에 땅이 너무 더우면 식히기 위해서 조후로 개수가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물이 너무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땅이 너무 말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가 조후로는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겨울철에 개수는 얼음 섞인 눈이고 우박, 큰 눈덩이에 비유되어 나무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개수가 있었을 때 병정화가 있으면은 그 역할을 좋게 써먹는데 이 개수가 있는데 병정화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겠지요. 특히 이제 이 가반대 개수는 인성인데 이 인성이 병정화의 조화로움을 받지 못할 때는 이 개가 갑에게 인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극성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때로는 부모가 과잉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크게 자라나지 못하는 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추동생에 임묘진 중에 하나만 있어도 휴목이어서 대운에서 추나를 만나면 고목에서 다시 꽃이 피는 형국이다. 고목이다, 휴목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쉬어있는 목, 지금은 우리가 화라산, 휴화산, 사화산 이런 말 하듯이 추동절에 임묘진이 하나만 있어도 쉬어가는 나무인데 잠시 멈춰있는 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대운에서 다시 추나를 만나면 꽃이 피는 형국이다. 그래서 어떤 물이 조금 있었을 때 쉬어가고 한참 조금 더 머물러. 왜냐? 겨울은 나무가 자라는 때는 아니지요. 그래서 휴목이었는데 대목에 다시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올라갈 때는 꽃이 피는 형국으로서 좋아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밑에 조금 더 써놨죠? 추동생이 간목이 임묘진 중 한 글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운에서 임묘진을 만나면 대재한다. 이런 말.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이 임묘진이 사주에서 한 글자가 있어야 갑이 조금 뿌리 내리기가 쉬운데 특히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뿌리가 없는 간목은 썩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임묘진이 없으면은 이 사주에서 임묘진 중에 한 자라도 없으면 요거는 대운이니까 사주에서 임묘진이 한 자라도 없으면 이거는 사목입니다. 죽어버린 나무다. 그래서 완전히 썩어버린 고목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특히 이 사목인데 운이 사오미 운으로 흘러갈 때 아주 더운 열기로 올라갈 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 뿌리가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이 봄이 왔다. 대운에서 봄이 왔다. 그래서 사목이고 사오미 대운으로 흘러가고 대운에서 봄이 오게 되면은 이 나무가 다시 살아 올려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겨울에 아주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우가 덜합니다만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물이 쫙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봄이 오게 되면 그 나무가 막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려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조금 지우고 갈까요?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오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갑에서 이렇게 쭉 흘러오다 보면은 오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거의 죽습니다.
이게 이제 죽는다는 말에 뭐 실제로 죽는다 이런 말을 하진 않고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갑에서 오를 흘러갈 때는 12운성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절대양생, 욕대, 관항쇠, 병사, 묘 이렇게 해서 이 사는 갑목대운에서 사는 사궁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이런 말이 내가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춘월생으로 임묘진이 원국이나 대운에 있으면은 생목이다. 그래서 춘월생은 나무가 막 자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임묘진이 원국에도 있는데 대운에서도 또 만난다. 그러면은 생목이다. 그리고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이고요. 하월생으로 사오미는 활목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추월생으로 신유술은 나무가 여물었으니 경정으로 다듬어 제목으로 써야 합니다. 뭐 똑같겠죠. 그래서 간목은 큰 나무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나무의 상황을 말을 하는데, 그게 추동생일 때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신유술로 나무가 여물었으니 경천간에 경금과 정화로 나무를 베어서 잘 다듬어서 써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천간에 경정이 없으면 지지해라도 있어야 한다. 뭐 지지해는 뭐 신금 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뭐 사화 정도 뭐 이런 의미의 뜻이 있으면 좋겠죠. 정화만 있으면은 식복, 경금만 있으면은 불량배, 경정이 용신이면은 부기를 다하나 괴롭습니다. 이런 말. 그래서 정화만 있으면은 재주가 있기 때문에 간목할 때 정화는 식상의 작용이고 내 몸을 태우는 살신성인이고, 이러다가 보니 내가 뭐 재주를 부려서 식상이기 때문에 재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지요. 승재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금만 있으면은 경금은 간목과 충하기도 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강력한 기질이죠. 그래서 충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남들과 다툼, 승부, 승리,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불량배다 이런 말을 하고요. 경정이 함께 있으면은 부기가 되니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일 정체는 일상이겠지만은 간목이 겨울생이고 동생이고 천간에 경금과 정화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최상위권의 기질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 간목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간목과 임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간목과 임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목과 임계수에 대해서 어울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느낌보다는 좀 추운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